검은색 플라스틱 몸통, 은색 클립, 단정한 로고. 책상 위, 서랍 속, 어릴 적 필통 안에서 늘 함께했던 모나미 153 볼펜. 그 펜은 우리 아버지 세대의 일터를 지켰고 한국을 성장시킨 세대의 교실을 채웠던 한국 근현대사의 상징이었죠. 특히 비쌌던 만년필은 졸업생들과 연인, 입사 등 축하 선물로는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모나미 만년필. 잉크를 넣다가 쏟아버려서 흰 교복 흰 와이셔츠를 검은색으로 변색시켰지만 만년필은 지금 의명품만큼이나 자신을 내세우는 하나의 도구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펜이 최근 다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볼펜이 아니라 립스틱으로 아이라이너로 변신했으니까요. 그런데 이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시대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죠. 한때 제조와 조립으로 산업을 일으켰던 한국이 이제는 감성과 기술이 결합된 브랜드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대표 주자들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모나미를 시작으로 닭가슴살을 팔던 회사가 2,300억을 벌게 된 이야기, 음식물 처리기 회사가 뷰티 기기를 만든 이야기, 그리고 의료기기 기업들이 피부 관리 시장으로 뛰어든 이유까지. 이야기의 끝엔 하나의 결론이 있을 겁니다. 변신은 생존이고 한국 기업은 진화로 살아남는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시면 한올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펜으로 그린 생존의 선, 모나미 이야기. 모나미의 역사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볼펜은 수입품이었고 비쌌습니다. 연필 한 자루가 몇 원이던 시절, 볼펜은 사치품으로 불렸죠. 하지만 1963년 모나미가 국산 볼펜 153을 내놓으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53은 단단했고 싸고 잘 써졌습니다. 그 펜 하나로 국민 필기구 시대가 열렸어요. 학교와 사무실, 병원과 공장. 글자가 있는 모든 곳에 모나미가 있었습니다. 한 세대의 노동, 공부, 꿈이 그 펜 끝에서 흘러나왔죠. 하지만 세상은 변했습니다. 스마트폰이 펜을 대신하고 태블릿이 노트를 대체했습니다. 문구 산업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모나미는 조용히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우리는 펜으로 정밀한 선을 그릴 줄 안다. 그 기술을 색조 화장품에 옮겨왔습니다. 2023년 화장품 OEM 즉 주문 자상표 생산 사업에 진출하면서 모나미는 펜으로 그리는 미의 시대를 열었어요. 아이라이너, 네일, 틴트 등 정밀함이 필요한 제품일수록 모나미의 기술이 빛을 냈습니다. 지금 모나미는 국내 30개 브랜드, 미국, 호주, 동남아 등 5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세기를 버텨온 기업이 다시 젊어지고 있는 셈이죠. 사람들은 묻습니다. 모나미는 왜 여전히 살아남을까? 그 답은 단순합니다. 다음 기업은 닭가슴살 팔던 회사의 반전, 메디쿼터스입니다. 한때 다이어트 식단 브랜드로 유명했던 바르닥. 닭가슴살을 깔끔하게 조리해 전국 편의점과 마켓에서 팔던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어느 날 전혀 다른 시장에 뛰어듭니다. 바로 K뷰티. 처음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닭가슴살 회사가 무슨 화장품을?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2022년 메디쿼터스는 헤어바디 케어 브랜드 아닐로를 론칭했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했지만 제품은 달랐습니다. 닭가슴살로 쌓은 클린 이미지와 건강 브랜드의 신뢰를 그대로 이어서 몸에 닿는 화장품에도 안심 성분을 내세운 겁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먹는 게 깨끗하니 바르는 것도 믿을만하다고 했죠. 불과 1년 만에 아닐로는 SNS에서 착한 성분 뷰티템으로 입소문을 탔고 메디쿼터스의 매출은 전년 대비 50% 급등했습니다. 2023년 매출은 무려 2,300억 원. 단일 브랜드가 아니라 기업 체질 자체를 바꿔놓은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메디쿼터스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올해 서울 성수동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고 일본, 미국, 동남아로 수출도 확대 중입니다. 일본 도쿄의 인기 편집숍 코스메 키친에도 입점했고 일본 온라인몰 라쿠텐에서도 K클린 뷰티 브랜드로 자리 잡았죠. 이제 메디쿼터스는 단순한 식품 회사가 아닙니다. 건강과 아름다움을 함께 설계하는 라이프케어 브랜드로 변신한 겁니다.
닭가슴살 팔던 회사가 2,300억을 번다는 말이 단순한 화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변신 DNA를 보여주는 실화가 됐죠. 음식물 처리기 회사도 또 다른 실험, 시도합니다. 애톰은 가전 브랜드 미닉스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주방에서 쓰는 음식물 처리기로 성장한 기업이지만 애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다음 시장은 바로 홈뷰티. 애톰은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 톰을 론칭했습니다. 집에서도 관리받는 피부라는 슬로건으로 가전기술을 뷰티에 접목했습니다. 첫 해 매출이 150억 원, 올해는 400억 원을 넘길 전망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들의 뷰티기기 톰 더 글로우입니다. 원래 음식물 분해 기술로 다뤄오던 고열진동압력 제어 기술을 피부 관리용으로 변환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온라인 런칭 직후 한 달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고 인플루언서 리뷰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습니다. 애톰의 핵심은 기술입니다. 단순히 유행을 쫓지 않고 자사 기술을 재활용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들 줄 안다. 그걸로 피부를 돌볼 수도 있다. 그 철학 하나로 가전과 뷰티를 잇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올해부터 동남아시아와 유럽 수출을 준비 중입니다.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의 홈쇼핑 채널과 협의 중이며 실제로 해외 전시회에서도 스마트 홈케어 브랜드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작은 기술 기업이 글로벌 홈뷰티 시장으로 진입한 상징적인 사례죠. 애톰의 도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술의 쓰임새는 누가 정하는가? 같은 기술이라도 시장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의료기기 기업들의 변신, 메디컬 K뷰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통증을 치료하던 기술이 이제는 피부를 되살리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치료와 미용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의사 대신 소비자를 만나기 시작했죠. 첫 번째 주자는 CG메드텍입니다. 대웅제약 계열사로 원래는 척추 디스크 치료용 고주파 장비를 만드는 정형외과 전문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올 4분기부터 뷰티 시장에 진출합니다. 고주파 기술로 피부 진피층을 자극해 탄력을 높이는 리프팅 의료기기를 개발한 겁니다. CG메드텍의 핵심 기술은 온열 제어와 주파수 정밀 조절인데 이건 피부 탄력 개선에도 그대로 응용할 수 있었어요. 유현승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척추보다 피부가 쉬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로는 충분히 가능한 시장이었어요. 의료용 기기를 미용기기로 전환한 건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기술 재활용의 교과서가 된 셈입니다. 두 번째는 리메드입니다. 이 회사는 우울증 치료기로 유명합니다. 두개골에 자기 자극을 줘 뇌 활동을 조절하는 TMS경 두개자기 자극 치료기 기술을 가지고 있죠. 이 첨단 기술을 피부에 적용한 제품이 바로 레프톤과 클레오 V1입니다. 근육 통증에 쓰이던 충격파를 피부 리프팅과 탄력 개선용으로 바꾼 겁니다. 치료에서 미용으로의 대전환, 그 주인공이 바로 리메드예요. 특히 레프톤은 미국 FDA 인증을 준비 중이고 이미 동남아 의료 미용센터 200곳에 공급이 확정됐습니다. 마지막은 라메디텍입니다. 세계 최초로 바늘 없는 레이저 체열기를 상용화한 회사로 이 기술을 미용용으로 개조한 뷰티 기기를 내놨습니다. 피부의 미세 레이저를 조사해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원리인데 국내 1000개 이상의 에스테틱과 한의원에서 이미 사용 중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만든 미용기기라 신뢰도가 높고 유지보수까지 완벽히 갖춰 시장 반응이 빠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이 있다. 그 기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바꿨을 뿐이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이미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제 그 기술이 미용과 웰니스 산업으로 확장되며 메디컬 K뷰티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이 화장품 강국이었다면 이제는 의료기기 기반의 기술 뷰티 강국으로 도약하는 중입니다. 치료가 치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진화, 이 흐름을 주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K뷰티는 이제 한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경쟁이 아닙니다. 진짜 싸움은 세계 무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 미국과 유럽까지. 이제 한국 브랜드는 국경을 넘어 수출 전쟁을 치르고 있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의 중견 중소기업들이 눈부시게 약진하고 있습니다. 식품, 문구, 가전, 의료기기까지 각자의 기술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K뷰티라는 하나의 브랜드 언어를 만들어냈어요. 메디쿼터스는 건강식품 브랜드에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일본 코스메 키친과 라쿠텐 온라인몰에 입점하며 매출의 30% 이상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클린 뷰티, 성분의 투명성을 앞세운 K뷰티 특유의 이미지가 일본과 동남아 시장에서 강력하게 통하고 있습니다. 모나미 역시 주목받습니다. 볼펜 기술에서 비롯된 펜타입 화장품으로 미국, 호주, 동남아 OEM 고객사를 확보했어요. 한국 문구 기업의 정밀함이 색조 기술력으로 재평가받는 순간이죠. 애톰은 스마트 가전 노하우를 이용해 만든 뷰티기기 톰 더 글로우를 싱가포르, 베트남 홈쇼핑 채널에 선보이며 한국산 홈케어 브랜드로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서는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뷰티라는 차별화가 통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의료기기 기반 기업들의 해외 확장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동남아, 유럽, 중동 등지에서 K-메디컬 뷰티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치료 기술과 미용이 결합된 기술형 뷰티 수출이 한국 기업의 새로운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시장의 본질은 내수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 한국 브랜드의 경쟁 상대는 옆 동네 브랜드가 아니라 프랑스의 에스티로더, 일본의 시세이도, 미국의 뉴트로지나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밀리지 않습니다. 빠른 기술 전환, 감각적인 디자인, 그리고 스토리텔링으로 존재감을 넓히고 있죠. 지금 한국의 K뷰티 기업들은 세계 무대의 전선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아직은 싸우는 단계지만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곧 주도하는 쪽으로 바뀔 겁니다. 그 변화의 조짐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식품 회사가 화장품을 만들고 문구 회사가 립스틱을 만들며 의료기기가 피부를 되살린다. 누가 봐도 엉뚱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한국 기업들은 늘 이렇게 세상을 놀라게 해왔습니다. 안 된다는 말을 들을수록 더 빨리, 더 깊게 파고드는 DNA. 그게 한국 산업이 가진 진짜 힘이에요. 1970년대엔 조립식 산업으로, 80년대엔 제조 강국으로, 2000년대엔 기술 선도국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술이 감성과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전환이 아니라 문화와 기술이 만난 새로운 형태의 수출이에요. 볼펜 하나로 세계 시장을 열었던 모나미, 닭가슴살로 건강을 팔던 메디쿼터스, 주방 가전에서 피부관리 기기로 변신한 애톰, 그리고 치료 기술로 미용을 혁신한 리메드와 라메디텍. 이 5기업의 공통점은 단 하나, 우리는 변신으로 살아남았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합니다. 패션이든 기술이든 화장품이든 IT든 한국식 감성과 속도가 세계 시장의 표준이 되고 있죠. 외국 기자들이 말합니다. 한국은 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이야기를 잘 만드는 나라다. 한국의 브랜드에는 철학이 있고 스토리가 있으며 감정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이 공감하는 문화예요.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은 한국산이라는 이름에서 신뢰와 혁신을 함께 떠올립니다. 한때 K뷰티는 작은 유행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산업 언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글로우라는 단어가 유행할 때 그 출발점엔 한국의 스킨케어가 있었고 일본, 태국, 유럽의 바이어들은 지금도 한국 기업을 먼저 찾습니다. 결국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적응력,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정신입니다. 어제의 펜이 오늘의 립스틱이 되고 치료기가 내일의 뷰티기기가 되는 이 나라. 그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신념의 증거죠. 이제 한국 기업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곧 시장이 된다. 그리고 세계는 이미 그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변화의 끝에 서 있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늘 한국 기업의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기업의 변신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생존의 언어이고 세계를 향한 변화의 상징입니다. 한올 이야기는 늘 이 변화를 따라가며 한국 기업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전해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에 댓글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한국 산업의 이야기를 더 멀리 퍼뜨립니다. 감사합니다.